네, 안녕하세요. SID 조직위원장 김현종입니다. 네, 그럼 바로 라이브 서저리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주제는 Implant on Narrow Ridge with Bone Augmentation입니다. 환자 케이스 바로 보겠습니다. 66세 남성분이시고요. 24번의 불편감을 주소로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치료 계획은 24번을 발치하고 21, 23, 24 3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GBR 병행할 거고요.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위해서 임프레션 체득하는 단계까지 오늘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강내 상황을 보면 요 21, 2, 3번 부위 이쪽에 디프레션이 꽤 많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비알 프레눔의 부착 위치도 코로날로 좀 올라와 있고 약간 치우쳐 있는 형태를 보여서 레이비알 프레눔의 위치 조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CT상을 보면 21번은 그렇게 많이 좁아져 있는 편은 아닌 것 같고요. 23번이 좀 많이 좁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24번은 본로스는 에이펙스 넘어서까지 진행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골폭은 괜찮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23번이 가장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좁아져 있는 리지에서 어떤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역시 뭐 어떤 방법이 가장 결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기 힘든 컨트로버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GBR이나 리지 익스펜전, 스플릿, 뭐 네로 다이아미터 임플란트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임플란트 식립하면서 동시에 GBR을 하고 트랜스뮤코자 힐링을 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김도영 원장님이 알려주신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콘트라라테랄 사이드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의 본로스가 진행됐고 얼만큼의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11번의 보니 아웃라인을 먼저 좀 그려보고 거기에 맞는 식립 위치를 찾아보고 이걸 발치 후에도 변화가 적은 베이잘본 쪽하고 겹쳐서 그대로 옮겨보면 식립 부위의 본로스가 양이 어느 정도고 오그멘테이션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자리는 식립할 건 아닙니다만 마찬가지로 네, 콘트라테랄 사이드하고 비교해 보면 꽤 많은 양의 본로스, 특히 코로날 포션에서의 본로스가 많이 일어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번 자리가 가장 본로스가 심한데요. 13번에서의 식립 위치와 본 컨투어를 그대로 23번에 옮겨보면 많은 양의 오그멘테이션이 필요하고 레이비알 쪽의 디스턴스 발생량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 꼭 이렇게 식립을 해야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반대측을 기준으로 보면 이 정도라고 보여집니다. 가이디드 서저리 플래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가이디드 서저리 플래닝 21번 자리인 이 정도로 식립하면 디펙트의 크기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3번이 문제인데 23번을 이 정도로 식립을 하면 디스턴스 디펙트 양은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팔라탈로 들어온 게 돼서 이 상태로 상부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스크롤 위치가 싱글룸보다도 더 팔라탈 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메주 디스탈로 봐도 2번, 3번 파필라 쪽을 먹어 들어가는 쪽에서 이머전스가 나오게 돼서 보철적인 형태가 꽤 불리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오그멘테이션을 어느 정도 하더라도 이 정도보다는 조금 더 레이비알 쪽으로 뽑아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레이비알 쪽으로 이동했을 때 디스턴스가 한 스레드 한 4, 5개 정도는 발생을 하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보철물의 프로파일이나 이머전스가 조금 더 개선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위치로 지금 가이드를 제작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24번은 팔라탈 본 플레이트를 기준으로 식립을 하면 한 3, 4개 정도의 스레드가 노출이 될 거는 같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베젤본이 넓어서 원래의 본 페노타입은 나쁜 조건이 아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디펙트 형태가 스페이스 유지하기에 그리 불리한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23번이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럼 저렇게 힐드 리지에서 좁아져 있고 주변 본 컨투어를 벗어난 디펙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비슷한 중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하악 주로 보시면 44번, 5번 발치하고 46 임플란트 식립한 경우입니다. 임플란트 식립한 뭐 크리스탈 리덕션도 좀 한 상태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뭐 디스턴스 양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 본 컨투어를 벗어난 형태의 디스턴스 디펙트가 발생을 해서
콜라겐 블록 타입의 본그라프트 적용하고 콜라겐 멤브레인을 힐링 어버트먼트에 끼워서 고정한 상태로 소프티슈 어댑테이션 시켰습니다. 최종 수복물 완성하고요. 술 전후를 비교하면 술 전의 리치 전체적으로 에피코 코로날 전체를 통틀어서 좀 얇아져 있는 상태. 스페이스 유지하기 좀 불리한 형태이긴 했습니다만 수술 직후의 상태고요. 6개월째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리모델링 상태는 꽤 괜찮아 보이고 본 컨투어 자체도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3번 부위 수술은 지금 이 케이스와 비슷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미리 11번, 12번 사이를 커팅은 미리 진행을 좀 해놨습니다. 거기 커팅하니까 4번은 뭐 거의 저절로 지금 빠져나온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이드를 맞춰 보는데 가이드를 이제 잘라내니까 4번이 발치가 된 상태라서 가이드를 한번 맞춰 봤는데 가이드가 잘 안 맞습니다. 예, 이게 지금 보철물이 워낙에 많이 있어. PFM 브릿지, 질코니아, 뭐 다 골드, 거의 보철이 안 된 치아가 3번 하나다 보니까 머징이 제대로 되기 좀 어려운 조건이어서 제가 레진텍이나 뭐 이런 거를 좀 붙여서 머징하기 좀 좋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가이드 서저리에 러닝 커브에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그런 걸 다 조정을 못한 것 같아요. 조정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피트니스를 보면 썩 잘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피트니스가 썩 좋지는 않아서요. 일단 이 상태에서 그래도 이니셜 드릴링 해보고 이니셜 드릴링 포인트를 보고서 계획했던 것보다 좀 많이 어긋났다 싶으면 가이드를 사용하지 않고서 진행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먼저 인시전 진행하겠습니다. 인시전은 주로 크레스탈, 트랜스뮤코잘 힐링을 시킬 거기 때문에 주로 크레스탈 인시전을 주기는 할 건데요. 이쪽 부위의 디프레션도 크고 디펙트 있는 부분도 좀 꽤 있어서 디스탈 쪽은 버티컬 인시전을 하나 주려고 합니다. 저는 그 수술 잘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수술을 할 때 마취 앰플을 몇 개 정도 쓰시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마취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필드가 블리딩으로 이제 시야가 가려지는 거가 싫어서 지금 한 4앰플, 5앰플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인필트레이션 다 하고 각화치은 쪽에서 또 충분히 마취를 해서 좀 하얗게 될 정도로 만들어서 블리딩을 좀 줄이려고 하는 편입니다. 지금 디스탈 쪽에 버티컬 인시전을 바로 인접해서 하셨는데 보통 GBR을 하면 약간 치아 한 개 정도를 떨어뜨려서 리모트를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근데 지금 이 4번 자리는 그렇게 약간 버컬 쪽에 조금 디펙트가 있긴 하지만 저쪽에 이게 3번이 주된 오그멘테이션, 여긴 소켓 디펙트에 대한 처치만 하면 될 것 같아서 저 뒤에 이제 임플란트 식립되어 있는 상태라서 그쪽 볼을 그렇게 많이 노출시키지 않고 싶어서 4번 메지알 라인 앵글에서 오블리크하게만 인시전 시행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 4번 자리가 지금 염증이 심해서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많고 한데 이런 자리일수록 그냥 디그래듈레이션 하기에는 불편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버티컬 인시전을 주변에 하나 주면 훨씬 더 그래듈레이션 티슈 제거하는데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리접션이 많이 진행되면 여기를 버컬 쪽을 넘기기가 힘든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팔라탈부터 열고 버컬 쪽을 조심스럽게 크레스트에서부터 요 크레스트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조금 힘이 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24번 같이 이렇게 에이피컬 인벌브 돼가지고 이제 치아가 저절로 탈락할 정도의 상황이 24번 하나의 치아 단일 치에서인 경우에도 보통 이렇게
발치 후 즉시 식립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지금은 그러니까 원래의 본 위드스도 나쁘지 않고 이 경우에는 기다린다고 했을 때의 장점이 특별히 많지 않을 것 같은 게 팔레탈본하고의 그 높이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정도면 네, 이미디어트 싱글에서도 저 진행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일단 본 하우징 내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소구치 같은 경우 초기 고정만 나오면 그냥 트랜스뮤코잘 지배화를 하더라도 본은 잘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에 그 CT 분석에서 보면 21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리치의 폭이 있어서 식립 깊이가 보면 본 크레스트에서 약간만 들어가는 정도로 봤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플랫폼의 깊이가 좀 얕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플랫폼 깊이가 낮다고요? 얕다고요? 1번이요. 네, 지금 최종 그래서 지금 제가 가이드 서저를 오늘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이제 가이드 해봐야겠지만 가이드 서저를 하더라도 저는 최종 식립 깊이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하프 가이드처럼 최종 식립 깊이는 필드에서 미리 플래닝한 것보다는 실제 수술하고서 결정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해놓고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지금 보면 이제 요런 데가 좀 여기 보이시나요? 요런 데가 지금 피트니스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이드가 그렇게 여기는 조금 조정을 해서 좀 맞췄는데 여기는 그래도 좀 난데 이런 데들 보면 그렇게 잘 맞지 않죠. 그러니까 오차가 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가이드 적용하고 드릴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드릴이 플래트닝 드릴인가요? 네, 맞습니다. 플래팅이 드릴입니다. 이게 지금 식립 깊이가 좀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플랫 드릴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원하는 식립 깊이까지 드릴링 자체가 안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플랫 드릴을 제대로 써줘야죠. 빼볼까요? 네, 1번 쪽의 위치는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네. 네, 제가 직접 심는다고 생각하면은 역시 가장 막 걱정되는 사이트가 23번 자리인 것 같은데 이렇게 네로 리치에서 좀 직경을 비겁하게 가져가고 싶은 유혹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스플린팅을 하더라도 3.5는 무리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어제 제가 김현종 원장님하고 조금 이렇게 케이스를 보면서 디스커션을 했던 이유가 이게 네로 리치가 되면 아치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보통 정상적인 아치보다도 우리가 팔라탈 쪽으로 이제 리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치의 길이가 줄어들게 되고요. 그런 경우에 임플란트를 거의 자기 위치에 심게 되면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사이의 간격이 너무 붙어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즉 지금 3번 위치랑 4번 위치가 정상적인 복골인갈 디멘전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이 나오지만 아치가 디멘전이 줄어가지고 팔라탈 쪽으로 식립을 하게 되는 경우엔 두 개의 임플란트 사이 간격이 상당히 가까워질 위험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거는 사실은 김현종 원장님한테 무리하게 K9이라고 4.0을 심는 것보다 그냥 3.5를 심거나 아니면 롱텀하게 봤을 때는 차라리 3번을 빼고 1, 4번을 심어서 보철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일단 제안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리치가 다행히 보칼하고 팔라탈하고 같이 흡수가 되어 있는 크레스트의 위치는 거의 좀 가운데 정도로 지나가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드릴링은 시도해서 일단 드릴링 하고 나서 뭐 결정을 하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지금 메주리스탈로는 근데 그렇게 스팬이 좁은 편은 아니셔서요.
너무 팔라탈로만 가지 않으면 4mm짜리를 식립을 한다고 해서 픽처 간의 거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어려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돼서 저는 그냥 4mm를 식립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플랫 드릴을 썼는데도 여기 3번 자리는 지금 풀랭스 드릴이 잘 안 돼요. 이제 식립 깊이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플랫 드릴을 조금 더 쓰고, 그러고도 안 되면 저 드릴 자체를 10mm를 식립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드릴을 11.5나 한 단계나 두 단계 더 긴 거를 이용해서 드릴링을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럴이 걸리니까. 지금도 배럴이 좀 걸리거든요. 이니셜 드릴링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가이드의 피트니스가 조금 불안할 수 있는 경우라서요. 네, 그래도 지금 식립 위치 이렇게 보면 가이드 조금 불안한 부분은 있었는데 그렇게 가이드 위치가 나빠 보이지 않아서요. 일단 가이드 이용해서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통 3번 위치에 저도 이렇게 네로 다이메트를 심지는 않는데요. 저런 케이스면 사실 픽처가 가늘어서 생기는 컴플리케이션보다 임플란트와 임플란트 간격이 너무 붙어서 생기는 컴플리케이션의 위험도가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뭐 네로 다이미터, 숏 임플란트나 네로 다이미터 임플란트들의 장점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로 다이미터, 특히 요즘 이제 커넥션이나 이런 거를 다르게 가져간 네로 다이미터 임플란트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롱텀하게 아직 새로 나온 시스템들은 롱텀하게 본 게 아니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1번, 4번은 플랭스 드릴링이 되는데 3번은 플랭스 드릴링이 안 돼서 드릴을 하나 더 긴 걸로 드릴링을 좀 했습니다. 나중에 최종 보철은 1, 3, 4를 다 묶으실 생각이신가요? 아, 네, 그것도 좀 고민했는데요. 네, 일단은 그러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도영 원장님 말씀하신 뭐 3번을 건너뛰고 그것도 고민을, 그러니까 간격 때문에 문제라면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1, 3번만 심고 김도영 원장님 말씀하신 방법으로 해도 될 것 같고, 1, 3번만 심고 4번은 5번, 6번 기존의 임플란트니까 지금 솔라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거든요. 요거 풀러내고 상부해서 4번을 메이저 캔티레버 만드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이런 수술도 어렵긴 하지만 트리트먼트 플랜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걱정한 거는 최종 보철물과 그 이후에 메인테너스 케어 쪽을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1번, 3번, 4번이 패스가 다 다른 패스로 식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커스터마이즈 어버트먼트를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디세멘테이션이 생기면서 이 미케니컬 페일리어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김하영 원장님 같은 경우에 보철 전공이시니까 이거 보철을 한다 그러면 1, 3번 하고 4번을 따로 하는 것과 묶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래도 보철 전공이다 보니까 뭐 끊을 수 있는 데는 많이 끊어서 하는 편인데요. 이제 제가 심어서 3.5를 3번에 심었으면 묶을 것 같고요. 저렇게 4가 다 돼 있으면 그냥 4번은 그냥 따로 보철을 할 것 같습니다. 쪽에 에이펙스 쪽에 페네스트레이션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직 안 생겼네요. 네, 이게 가이드가 가이드 맨 처음 아직 드릴링을 다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근데 지금 드릴링 사이트를 보면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차가 많이 있거나, 그러니까 피트니스에는 조금 그러긴 했습니다만
지금 식립 위치가 크게 플래닝했던 거에서 벗어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거기 조금 더 세게 눌러주세요. 네. 출전 사진을 보면 이분이 이쪽이 원래 크로스바이트가 있으시던 분인데 그거는 맞아요. 그냥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신 거죠? 네, 이거를 그러니까 사전치가 크로스바이트고 캐나인에서 살짝 넘어오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체를 다 넘기기에는 너무 극복해야 되는 오버젯 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보철물 형태랑 거의 유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좀 귀찮아하는 걸 좀 시도해가지고요. 가이드를 하면 저녁에 남아서 뭘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네. 퇴근을 주는 분입니다. 관심 있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네, 요 3번 자리 마지막 드릴링이 결국 지금 3번 쪽에 이제 에이펙스 쪽에 페네스트레이션이 이제 비치는 것 같고요. 네, 처음 계획할 때도 제가 봤을 때는 저런 상황이면 1번하고 3번을 패스를 조금 보컬인 걸로 맞출 생각이면 3번의 팔라탈에서 처음부터 그냥 아예 3번의 에이펙스를 페네스트레이션 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패스를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하나 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3번처럼 리치가 얇은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리치의 가운데 임플란트를 심어서 협축과 설축으로 디스턴스 디펙트를 만들어서 그래프트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느 한쪽으로 선택을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팔라탈 사면 쪽에서 바칼 에이펙스 쪽으로 페네스트레이션을 만들게 되면 바칼 쪽에 에이펙스 쪽에 본그래프트를 하고 팔라탈 쪽은 크레스탈 쪽에 본그래프트 하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도 뭐 패스를 잡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픽처를 마운트 410으로 새겨 주세요. 지금 가이드를 드릴링까지는 거의 다 사용을 했고요. 파이널 드릴링을 그냥 가이드 키트가 아닌 서지컬 키트에 있는 파이널 드릴을 이용해서 한번 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이드를 제가 100%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식립은 그냥 마운트 그러니까 가이드 이용하지 않고 가이드 없이 식립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프 가이드 서저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UV 부스터 열어주세요. 이거 작년 그 영상에서도 보면 진짜 하고 나니까 친수성이 엄청 좋아지더라고요. 물이 쫙 빨려 올라오면서. 네, 침성 자체는 확실하게 좋아지고요. 유기물도 다 제거할 수 있어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썼을 때 안 썼을 때를 비교한 스터디 뭐 이런 걸로 지금 본 건 아닙니다만, 네. 이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블리딩이 이렇게 쫙 타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네. 다 물어보세요. 네. 이게 크로스바이트인데 그냥 최종적으로도 크로스바이트로 제작을 할 겁니다. 이거를 넘기기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21번 식립 토크는 괜찮았나요?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예.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제 경우에 미드 트로딩을 말하자면 해주세요. 뭐 아티클에서 얘기한 뭐 35N 이상, 뭐 ISQ 65에서 70 이상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고정이 나와도 로딩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고정이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도 여기는 3번은 한 30N 정도 나오네요.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디펙트 크기가? 여기 섹션? 네. 한, 요쪽에 살짝 브릿지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여기 스레드 노출된 게 한 4개, 3개, 4개 정도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릿지 빼고서 생각하면 한 4, 5개 정도 스레드 노출된 것 같습니다. 승리 깊이도 지금 5번이 또 임플란트이기 때문에 4번만 생각하면 깊게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깊게 들어가서 5번하고의 높이 차이가 많으면 또 5번이 나중에 본로스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걸 또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 물어보실까요? 네. 지금 식립 위치나 방향은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3번, 4번이 같이 있는 경우에는 제일 문제가 3번에서 4번으로 이행될 때 살짝 해보세요. 3번에서 4번으로 이행될 때 이 각도 맞추기가 어려운데 정면에서 그러니까 측면 45도에서 보거나 아예 정면에서 보면 그러면 각도를 알 수가 없고요. 살짝 비스듬한 정도에서 봤을 때 두 개가 평행하면 대부분 각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태에서 마운트는 풀러 볼게요. 일 번보다 오히려 고정은 3번이 더 강하네요. 4번의 플랫폼의 위치가 아까 전 디지털 쪽에 있는 5번 임플란트의 플랫폼과도 봐야 되지만 이게 디펙트가 조금 이렇게 넓은 디펙트이기 때문에 본 그래프트를 하더라도 완전히 본이 다 재생이 안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조금 깊이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높이가 프록시말 본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로 들어간 겁니까? 프록시말 본에서 한 2mm, 팔라탈 본에서 한 1.5mm 정도 깊이입니다. 지금은. 네. 그리고 레벨 버칼 쪽에서 스레드 한 4-5개 정도 노출되어 있네요. 전부 다 조금만 더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이제 저런 디펙트에서는 뭐 버칼 쪽에 노출되는 양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가능하면 버칼 디펙트에서 물론 안쪽으로 이제 뎁스를 깊게 심으려고 하기 때문에 약간 팔라탈 쪽으로 심지만 중요한 거는 인터프록시말 본에서 들어가는 깊이를 좀 유지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인터프록시말 본에서 그러면 한 어느 정도 내려? 저런 디펙트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그 소고치 전치도 그렇지만 소고치 같은 경우에 인터프록시말 본과 바칼 쪽에 그 본 스캘럽이 대략 한 3mm 가까이 되거든요. 대구치는 한 1mm 정도 본 스캘럽을 가지지만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인터프록시말 쪽에서 조금 한 2mm, 3mm 정도는 깊게 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철을 만들면 보철물은 언제나 스캘롭 형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터프록시말보다는 어쨌든 바칼 쪽의 스캘롭을 고려를 하면 사실 많이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mm도 좀 얕을 수 있는 조금 더 깊게 식립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식립 위치는 이 정도로 잡으려고 합니다. 팔라탈 본에서 한 2mm 정도, 디스탈 본에서 따지면 한 2.5, 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3번 자리는, 팔라탈 쪽은 거의 저스트고, 메조 디스탈로 한 1.5에서 2mm 정도. 1번도 한 2mm 정도 프록시말 본에서 들어가져 있는 정도의 깊이입니다. 수술을 이런 뼈 이식하는 수술을 막 늘상 자주 하진 않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심고 나서부터 되게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본을 까고 나서 막 본을 넣었다가 막 멤브레인을 잘랐다가 막 이때부터 좀 두서가 없어지는 경향이 있던데 이거 이제 하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차분하게 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이게 지금 김현종 원장님이 하는 수술이 서멀지 시키는 수술이 아니고 지금 넌 서멀지를 시키는 트랜스뮤코잘 GBR을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뭐 서멀지 GBR이든 넌 서멀 GBR이든 결국은 그래프트의 안정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프트가 무너지지 않게 잘 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오전 강의에서 지영덕 교수님이 티셀이라는 피브린 글루를 쓰는 것도 그래프트의 안정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리고 타이타늄 메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그래프트 머티리얼의 스테빌리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쪽에 이제 디펙트 양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쪽에 이런 디펙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데 여기를 그냥 일반적으로 서머지 시켜서 GBR을 할 것이냐, 물론 그래도 되겠죠. 근데 그러면 문제가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그런 컨벤셔널한 GBR을 시행했을 때 대부분 본을 쌓아 올리고 소프티슈를 수처하는 순간 코로날 컨투어는 또 꺼져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본을 만들어주는 것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트랜스뮤코잘 힐링을 시키는 게 중간 임상 과정,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이나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중간 임상 과정도 그렇고 최종적인 컨투어 측면에서도 그렇고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경우에는 이거는 이런 발치와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트랜스뮤코잘 GBR을 시행했을 때는 대부분 결과가 좋죠. 그런데 그 이유가 뭡니까? 발치화라는 그 특성, 힐링 커패서티가 좋다는 거, 그리고 스페이스 메인테이닝하기 유리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데는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스페이스 메인테이닝이나 블러드 클롯의 안정성을 조금 더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수술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파일러 줄까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미디어트 로딩을 할 거기 때문에 상부를 연결해야 돼서 힐링 어버트먼트도 그렇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도 그렇고 걸릴 수 있으니까 본 프로파일러를 이용해서 식립 깊이가 좀 있는 경우에는 주변 볼을 꼭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본 프로파일러 같은 경우에는 제일 특징이 이 옆에 엑시얼 월 쪽에도 날이 있죠.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엑시얼 월 쪽에 날 넣자고 이런 얘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넣자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넣기 잘 돼. 이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제로 그 커팅 에피션시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훨씬 편해서요. 이 본 프로파일러를 요즘은 대부분 또 좀 예전에 비해서 깊게 식립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거의 루틴하게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이제 멤브레인 인터콜라겐 가이드 주세요. 자, 이제 본을 이제 그 GBR을 할 건데 멤브레인 트리밍을 먼저 좀 하겠습니다. 혹시 코티칼본 퍼포레이션은 안 시키십니까? 네, 좀 볼게요. 하악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는데요. 상악에서는 좀 안 하는 경우가 더 많아서 지금 여기 볼까요? 이 정도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 정도면 보통 안 하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블리딩 지금 포인트 잘 잡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보이네요. 저도 네. 그 정도면 일단 페네스트레이션이 생길 때 보면 그 주변에서 노출되는데도 이제 본매로 익스포저가 되는 부위가 또 있고요. 지금 코티칼 본의 특성도 보면 약간 블리딩 포인트들이 잡히는 거 보면 퍼포레이션을 안 해도 본 형성에는 문제는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인터콜라겐 가이드인데요. 예. 포사인 페리카디움으로 만든 콜라겐 멤브레인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건 앞뒷면이 없는데요. 그 사용 설명서 보니까 꼭
할 필요는 없지만 좀 더 반짝이는 데를,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덴스한 레이어가, 스무드 레이어가 있고 조금 더 러프 레이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좀 더 스무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조직면 쪽으로 향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리밍을 좀 할게요. 각진 부분 먼저 좀 라운딩 조금 시켜주고요. 사이즈는 지금 1520 정도 되나요? 네, 1520입니다. 아유, 눈이 아주 좋으시네요. 그 멤브레인은 어디 덮으실 예정이십니까? 아, 일단 3번 위주로 덮을 거고요. 해봐서 필요하면 한 장 더 쓸 겁니다. 1번은 이 정도면 그냥 배려 멤브레인 따로 사용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네, 2장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하고 4번은 적용 방식을 약간은 다르게 할 건데요. 이제 트래시 뮤코젤로 적용을 할 거니까, 이 3번 자리는 서컴퍼런셜하게 적용을 할 거라서 홀을 좀 뚫어야 돼서 접어가지고 구멍을 좀 오려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힐링 어버트먼트나 트랜스뮤코젤 파트에다가 멤브레인을 고정을 시킬 때 멤브레인이 어떤 멤브레인이냐에 따라서 텐자일 스트렝스가 안 좋은 멤브레인들은 찢어지겠죠. 그래서 근데 이런 페리카디움 오리진의 멤브레인들은 잘 찢어지지는 않아서 완전히 타이트하게 고정하는 걸로만 따지면 약간 작게 만들어서 이제 늘려서 끼워 넣는 게 좋은데, 저는 지금 힐링 어버트먼트만 끼우고 끝날 게 아니고 코핑 연결하고 끼우고 코핑 빼고 다시 힐링 연결하고 다시 힐링 어버트먼트 빼고서 프로비저널 연결할 거기 때문에 넣고 빼고 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헥사 드라이버? 넣고 빼고 하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너무 타이트하게 조이는 형태로 홀이 너무 작으면 그걸 빼고 넣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멤브레인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약간은 여유 있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저는 인프레션은 트랜스퍼 인프레션을 뜨는데요. 어차피 상부를 넌 헥사로 만들 거기 때문에 코핑도 넌 헥사를 하는데, 예, 지금 넌 헥사가 하나가 부족해서 하나는 헥사를 지금 넣고 있네요. 이렇게 인프레션 코핑 먼저 연결하고요. 네. 멤브레인 트리밍한 거 다시 한번 어댑테이션 시켜보겠습니다. 네, 4번에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번 여기는 좀 부족해서 멤브레인 한 장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 엔벨롭을 벗어난 디펙트가 가질 수밖에 없는 단점, 불리함이 결국은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하기가 힘들고, 스페이스 메인테이닝 하기가 힘들다는 거는 결국 블러드 클롯의 안정성을 유지하기도 힘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지영덕 교수님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 피브린 글루를 사용하거나 뭐 PRF를 사용하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콜라겐 블럭 타입의 본그라프트 머티리얼이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인터오스 콜라겐인데요. 인터오스 파티클에다가 포사인 콜라겐 10%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이건 지금 150짜리인데 이거 하나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 더 주세요. 이런 콜라겐 블럭 타입이 모양을 잡기도 좋고, 또 코로날 쪽에 이제 우리가 결국 중요한 건 코로날 쪽 볼륨인데, 코로날 쪽에서 볼륨 유지하기에도 유리하고 해서, 그래서 저는 뭐 인터오스 콜라겐은 지금 뭐 지금 막 런칭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써보지는 않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저는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본그라프트 머티리얼 빈도로 보면 한 90%는 콜라겐 블럭 타입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쓰다 보면 편하니까 꼭 콜라겐 블럭이 아니어도 될 경우에도 점점 더 콜라겐 블럭을 저는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수화시킨 다음에 이렇게 몰딩해서 모양을 쌓아 올리는 형태로 주로 적용을 합니다. 하나 더 줘야겠는데요? 팔라탈 쪽도 해야 돼서. 일본 쪽에는 그래프트를 하시네요. 저렇게 일본 쪽에 보면 레이비알 쪽에 본이 한 1mm 정도 남아 있는 본들은 대부분 세컨 서저리 할 때나 이렇게 열어보면 흡수가 일어나서 디스턴스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스페인 논문에서 최소한 1.8mm의 본이 필요하다라는 게 보통 그것보다 얇은 본들은 나중에 세컨 서저리 할 때 보면 상당히 흡수가 많이 일어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식립을 잘 하셔서 거의 리치의 가운데에 잘 심었긴 하지만 이렇게 본이 얇게 남아 있는 경우는 반드시 그 남아 있는 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프트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팔라탈 쪽에도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본 그래프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팔라탈 쪽은 네, 뭐 노출량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을 너무 많이 하면 혀에 닿는 볼륨 때문에 닿는 느낌 때문에 그렇게 이래저래 많이 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필요하면 저렇게 뭐 블레이드로 살짝 자르면 모양 잡기는 좋아서요. 여러 가지로 적용하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하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잡고 있으니까요. 볼륨이 상당히 증가된 것 같은데 그 트랜스뮤코잘 GBR 하실 때도 골막 절개를 하시나요? 네, 저 그거 조금 이따 요거 어댑테이션 해보고 안 그래도 그거 말씀드리려고요. 한번 어댑테이션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본 쌓아 올렸고 이제 배려 멤브레인을 적용을 할 건데요. 플랩이 남는 거기 때문에요. 상당수는 그냥 페로살 릴리징 없이 해도 이 힐링 어버트먼트의 협측에 이 플랩 어댑테이션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김도영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트랜스뮤코잘 GBR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릴리징 인시전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요 멤브레인이 좀 얇은 편인데 느낌은 얇은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드레이퍼블 하다고 아주 이렇게 착 얹혀지는 느낌, 그 얹혀지는 느낌은 좋습니다. 그래서 얇은 거에 비해서 인장 강도도 좋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는 아직 많이 써보지는 않아서 써본 지 얼마 안 돼서 롱텀한 결과는 아직 저도 없는데 사용할 때의 느낌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거 레벨 쪽에 저 4번이랑 해서 한 장 더 쓸 거라서요. 아니요. 이렇게. 요거를 2장을 쓸 건데 조금 더 위치를 잡기 위해서 레이비알 쪽 4번은 서컨퍼런셜하게 적용할 게 아니라서 요거를 먼저 깔고 그 위에다가 멤브레인을 덮어서 조금 더 위치 안정성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뭐 굳이 이 정도면 핀으로 고정하거나 이럴 정도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발치와에서 거기 약간 오른쪽으로요. 발치와에서 디펙트가 있어서 트랜스뮤코잘 GBR을 한다 할 때는 보통은 전 서컨퍼런셜하게 적용하지 않고 발치와 파괴된 발치와 쪽에 레이온 하는 형태를 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같이 힐드리지의 여러 가지로 불리한 조건을 가진 경우에는 블러드 클로드 안정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서컨퍼런셜하게 적용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번은 서컨퍼런셜하게 했고 4번은 레이비알 쪽에 그냥 얹히기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하영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거 릴리징을 안 할 거냐 하는 거를 트랜스뮤코잘 하면 그럼 무조건 안 하냐. 트랜스뮤코잘 GBR을 했을 때도 프록시말 클로저는 제대로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오마이테이션 양이 꽤 많았는데도 프록시말 클로저가 안 되지 않죠. 왜?
레이비얼 컨케이브티가 어느 정도 있었잖아요. 컨케이브 했던 거가 컨벡스해진 거니까 어떻게 보면 소프티슈가 부족해진 양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조금 더 맞춰봐야겠지만 굳이 릴리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 그래듈레이션 티슈 혹시 몰라서 미리 안 잘라놨던 건데 조금 잘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잘 덮일 것 같고요. 괜찮을 것 같네요. 이 정도면 덮일 것 같습니다. 덮이긴 덮이는데, 여기가 플랫하고 여기에 힐링 어버트먼트나 이런 게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어댑테이션 되는 게, 말하자면 이 코핑이 있는 자리, 내지는 힐링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자리가 여기가 잘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그냥 보통 살짝 그냥 트리밍 해줍니다. 힐링 어버트먼트 절반 정도 수준으로 잘라낼 필요는 없고, 조금만 잘라내도 그 어댑테이션 되는 피트니스가 훨씬 더 좋아지니까요. 살짝만 잘라냅니다. 그러면 레이비얼 쪽의 어댑테이션도 그렇고 프록시말 쪽에서의 클로저도 훨씬 더 잘 얻을 수가 있어서 네, 이런 식으로 조금만 다듬어서 적용합니다. 이제 수처하겠습니다. 가이드 수술을 저도 평소에 많이 하는 편인데 분명히 심을 때까지는 제 수술하고 되게 비슷했는데 약간 제 현실 수술하고 다르게 잘 이렇게 적합이 되네요. 저도 논문상에서는 보면 리치가 얇은 경우에 설측에 있는 코티컬 본에 그 드릴이 걸리면 이 가이드 자체가 이렇게 스텐트가 협축으로 약간 밀리면서 오차가 좀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수술에서는 그런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이제 말씀하셔서 생각나요. 마지막에 파이널 23번 자리는 마지막에 파이널 드릴 들어갈 때 스텐트가 바깥쪽으로 가이드가 레이비얼 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힘으로 버티고 했는데도 밀리면서 약간 그 빠지직하는 느낌. 얘가 지금 크랙이 생기고 있다 싶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빼고 다시 뺀 상태에서 그래서 파이널 드릴링을 다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가이드 서저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지만 이렇게 그 머징 문제 때문에 이렇게 피트니스가 좀 안 좋았던 케이스가 하필 오늘이 처음이라서 처음에 조금 고민했는데 그래도 네, 피트니스 조금 수정해서 맞춘 다음에는 식립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가이드 서저리까지 하고 했으면 보통 이제 우리 많은 다른 라이브 서저리나 이런 거 보면 이제 김도영 원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던 건데, 야, 가이드 서저리 하고서 프로비저널도 제때 못 껴주면 좀 그렇지 않아? 그러셨는데, 그렇죠. 그렇게들 많이 보여주죠. 가이드 서저리 하고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 쫙 확 그날 미리 만들었던 거 쫙 끼워주고 가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싱글도 아니고 멀티플 가이드, 저는 심지어 여기는 뭐 이제 제가 애초에 그럴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식립은 가이드 없이 식립을 하긴 했습니다만, 가이드대로 식립을 했다 하더라도 가이드가 가지는 오차량이 있잖아요. 정확하게 맞을 수는 없죠. 그건 완전히 불가능하고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그걸 보상을 해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끼우는 건데, 그걸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은 시멘 스페이스를 여유있게 부여를 해서 시멘으로 버틴다든가, 아니면 템포러리 쉘을 만들고 템포러리 쉘 만든 상태에서 템포러리 실린더, 템포러리 어버트먼트 연결하고 그거를 구강 내에서 연결하는 형태. 결국은 그 둘 중에 하나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미디어트 로딩, 이미디어트 프로비저널라이제이션을 시멘 타입으로 하는 거가 여러 가지로 저는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서요. 그거는 좀 피하고 싶고요. 이걸 프로비저널 쉘을 만들어서 그거를 연결해서 하려면 또 쉐어 타임이 또 길어지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식립 후에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식립 후에 임프레션이든 스캔이든 하고 그리고서 만드는 게 저는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트랜스퍼 임프레션 체득하고요. 넌 헥사로 다 만든 다음에 그래도 그게 정확하게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잘라서 하나씩 싱글로 잘라서 입안에 넣고 그 상태에서 다시 입안에서 스플린트 해서 그렇게 만들어 드립니다. 김동영 원장님 이미디어트 로딩 할 때 프로토콜 저랑 좀 다르신가요?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그냥 주로 저는 그 다음 날 러버로 뜨는 편이고요. 김현정 원장님은 당일날 알지네이트를 떠서 다 이제 세퍼레이션 시켜서 입안에서 레진을 붙이지만 저는 그 다음 날 지혈이 좀 된 상태에서 그냥 러버로 인상을 떠서 그냥 만들어서 붙이고 있습니다. 역시 스크류 타입으로 하시는 거고요. 네. 네. 김하영 원장님은 그럼 가이디드 서저리하고 이미디어트 프로비저널을 하셔야 되면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막 이렇게 큰 케이스는 많이 해본 경험은 없고 전치부에서는 그 이제 내면을 릴리프 해가지고 거기에 레진을 채워가지고 하거나 뭐 쉘을 만든 상태에서 실린더랑 연결하거나 그런 방법을 써왔습니다. 내면을 릴리프한다는 게 시멘 타입 그럼 스크류 타입 네. 둘 다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스크류 타입인데 그 실린더 주변을 비워둔 채로 다시 붙이는. 네네네. 그게 두 번째 말씀을 템퍼러리 실린더에다가 네네. 네네. 제가 오전에 그 막대막 강의를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서브머지드 GBR을 이제 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트랜스뮤코잘 GBR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근데 이런 트랜스뮤코잘 GBR에 뭔가 더 적합한 인디케이션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꼭 그 서브머지드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거를 막 적용할 수도 있으니까. 네. 오프 더 레코드로는요. 제가 김도영 원장님하고 가끔 얘기하는 웬만하면 다 해도 되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진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임상 너무 막 한다. 막 이런 이야기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된 얘기지만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지금 이 케이스도 엔벨롭에서 벗어난 디펙트가 있는 경우였잖아요. 그러면 전통적인 방식의 서브머지 GBR이 당연히 유리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본 오그멘트 GBR의 성공 요소는 제가 생각하는 GBR의 성공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셀 오클루시브니스도 아니고 프라이머리 클로저도 아니고 스페이스 메인테넌스와 블러드 클롯의 안정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인펙션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프라이머리 클로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스페이스 메인테닝이 제대로 안 되니까 제대로 되기 어려운 디펙트고 그러면 당연히 블러드 클롯의 안정성도 얻기가 어렵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위치 안정성이 좋은 고리식 재료 그걸 충분히 이용을 하고 그리고 멤브레인 적용할 때도 좀 더 서컴퍼런셜하게 실링 얻을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트랜스뮤코잘 GBR을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발치화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발치화에는 대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유리하니까 그리고 발치화는 어차피 소프티슈가 디멘전이 부족하니까 발치화에서 트랜스뮤코잘 GBR을 먼저 하시는 게 해보면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랜스뮤코잘 GBR을 김도영 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트랜스뮤코잘 GBR을 하면서 주의해야 될 거가 있나요? 아니면 피해야 될 거나 뭐 어쨌든 콘트라 인디케이션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나요?
저한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피해야 될 거. 글쎄요. 기본적으로는 뭐 이제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랑 똑같을 것 같고요. 대부분 이제 트랜스뮤커셜 GBR을 하고 나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거기 벌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록시말 소프티슈 클로저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록시말 소프티슈가 어댑테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조금만 다 물어보세요. 그러면 인펙션 컨트롤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게 되고, 그래서 이게 트랜스뮤커셜 GBR을 완전히 덮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게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처럼 노출이 돼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헷갈리지만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